그래서 이제 아메이 사업자라는 거 알리는 거죠. 나 아메이 사업해. 어떻게 이제 요거 하는지, 어떻게 대화하는지, 아메이 사업자라는 걸 어떻게 알리는지를 이제 그 상대방에 맞춰서, 명단에 있는 어떤 사람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내가 창의적으로 잘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멘토십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가서 알려보시고 점검받는 게 훨씬 여러분이 깨닫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뭘 해야 돼요? 멘토십을 받아야 됩니다. 멘토십을 받아야 돼요. 멘토십. 그죠? 그 멘토십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멘토십. 자, 누굴 만났어요? 명단에 있는 분 만났어요? 그 2시간 커피 마시고 왔어요. 그래서 엄나연 사장님한테, 배경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누구누구 만났고요. 오늘 갔는데요. 이분이요, 건강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한다는 걸 알렸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비타민에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요. 제가 캐달록 놓고 왔어요, 선생님. 끝! 이렇게 했어요. 이거 멘토십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럼 여기서 어떤 질문이 있어야 될까요? 그럼 뭐가 멘토십인가요? 이게 멘토십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멘토십 받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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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요. 캐달록 주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틀 뒤에 여기 다시 오니까 이틀 뒤에 다시 만나기로 했거든요. 선생님 그게 어제 만난 거니까 내일 만날 건데 내일 오전에 만나기로 했는데 내일 오전에 만날 때 선생님 제가 뭘 준비해 가면 되죠? 어떤 대화를 이끌어 가면 되죠? 하고 여쭤봤어요. 어떤가요, 이거는? 좋아요. 좋은 거 같죠? 왜 안 좋아요? 본인의 의견을 본인의 사업 계획이 있고 멘토한테 그냥 떠맡기는. 오케이. 계획이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제가 비타민 더블X 그 데모를 한번 보여줄게요. 가서 선생님 데모를 물에 타서 하는 데모를 보여주고 비타민 C 그거를 보여주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이건 어떤가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세요? 선생님 다운이 그렇게 여쭤보면 마음에 안 드세요? 오, 2번째 만나도 할 수 있죠. 첫 번째 만나도 할 수 있죠, 선생님. 그거는 소비자 만들어 놓고 알아도 되잖아요. 지금 요 단계잖아요. 요 단계잖아요. 소비자 만들고 알아가면 안 되나요? 네. 명단에 있는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 나 아메이 사업한다는 걸 알렸는데 이 사람이 건강에 좀 걱정이 된대요. 그래서 비타민을 소개했더니 그래 뭐 있냐고 그래서 캐달로그 주고 왔대요. 그래서 다음날 이틀 뒤에 만나기로 했대요. 너무 잘했죠? 그죠? 그래서 만나러 가는데 더블X하고 비타민 C 데모를 보여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딱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자, 어때요? 너무 좋은 멘토십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그러지 자꾸? 왜 아니신 거예요? 왜 아닌데요? 왜 아닌데요, 선생님?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이 무슨 얘기했는지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요. 사장님 왜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건강과 비타민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관심이 있었는지 그거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네, 보통은 이제 그거를 멘토 선생님께서 여쭤보겠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빨리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시간 안 끌고. 중요한 건 뭐냐면 멘토십에서 진짜 중요한 거면 지금 이분은요. 2번째 미래 계획에 대한 것만 궁금해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미래 계획에 대해서 궁금한데 멘토는 실제로 뭐를 여쭤볼까요? 네. 과거에 했던 일을 여쭤보겠죠. 아, 그래요? 선생님 그분이 왜 그 건강에 어떤
걱정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무슨 대화를 통해서 아셨어요? 하고 물어보겠죠? 그럼 이제 얘기를 하겠죠? 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랬더니 이분이 반응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쭉 대화를 트랙하겠죠? 어떤 정도로 멘토는 여쭤보시냐면 멘토가 그 자리에서 두 분이 대화하는 거를 완전히 보고 파악할 정도로 물어봅니다. 그 정도로 파악 안 하고 카운셀링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악을 하죠. 그럼 파악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멘토는 뭘 해요? 과거의 대화에서 교정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려요. 항상 이거를 받는 게 멘토십이라는 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 했던 거에 대한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교정받지 않고 미래 계획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교정하고 그러면 사실은 그 교정하는 단계를 미래에서 하는 게 내일 가서 하는 게 그걸 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업라인들은 뭘 보냐면 미래 어떻게 하세요? 아, 그래요? 가서 오더 받으세요. 이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교정이 돼야. 지금 중요한 건 뭐죠? 이 사람 소비자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나라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제대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비자가 한 명 생기는 것보다 내가 소비자 만드는 능력이 생기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소비자를 제대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한 명은 떠날 수 있지만 30명 만들면 되잖아요. 한 명은 실수해도 되지만 내가 그 능력이 생기면 계속 소비자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교정을 안 하면 계속 그 습관으로, 잘못된 습관으로 계속 소비자를 만들겠죠. 그죠? 그 안에 숨어 있는 게 굉장히 많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소비자를 만든 게 아니라 이분이 나중에 프로슈머를 거쳐서 사업자, 리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프로슈머 마케팅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슈머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일즈랑은 다르죠. 그냥 세일즈면 물건 팔아도 됩니다. 그냥 어떤 방법으로든 물건 팔아도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분의 가능성을 열고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 습관으로 내가 잘하는 걸로 해서 소비자는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분이 성장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과거를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인드셋이 내가 없잖아요. 이 생각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일 가서 뭐 해야 돼? 여기 너무 집중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내일 가서 뭐 해야 돼? 그래서 여쭤보죠. 그러면 백영삼이 이렇게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앉아 있는 것처럼 질문을 시작합니다. 파악을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제가 보지 못한 실수라든지 아쉬운 부분들을 찝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는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걸 원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하고 이 얘기를 하세요. 그때 나의 진짜 마인드셋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티처업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얘기를 시작하셨을 때 부담 갖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얼마나 빨리 마음을 다잡는지 딱 얘기를 시작했어요. 뭐야? 했는데 빨리 고쳐야죠. 나를 빨리 바꿔야죠. 빨리 귀를 열고 듣고 수용해야죠.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는 거죠. 거기서 이 사업자의 마인드셋이 결정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업라인은 보는 거죠. 아, 이분이 마인드셋이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부터 이 얘기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합니다. 한 3개월, 6개월 안 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또 던져봐요. 아직도 안 됐어. 또 안 합니다. 3개월, 6개월 또 얘기 안 해요. 또 던져봐. 아직도 안 받아들여. 그러다가 5년, 10년 지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그러다 5년, 10년. 그러면 나는 내가 했던 것 중에서 실수는 하나도 못 찾아내요. 그리고 계속 내가 뭐 해야 되지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QP에서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교정해야 돼, 계속. 이런 분도 있어요. 과거를 교정해서 선생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안 해. 교정이 안 돼 있어. 그리고 2, 3개월 있다가 카운셀링 해보면 말은 이렇게 했는데 옛날이랑 똑같이 하고 있어. 그러면 또 얘기하겠죠, 업라인이. 그죠? 또 얘기해요. 선생님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갔는데 또 안 해. 또 3개월, 6개월 지나서 또 질문했는데 똑같이 하고 있어. 똑같이 또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안 해. 그렇게 하다가 3년, 5년 감리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과거를 교정하는 거는 정말 이게 적용입니다. 적용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미래 계획은요, 이거는 바로 어떤 성취? 결과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되게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건 내 실수가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소비자를 어떻게 만드는가 너무 중요하니까. 왜 소비자를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드는가 중요하냐면